자, 지금 우한폐렴으로 이 서민의 삶이 곳곳에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지금 우한폐렴 사태가 금융위기처럼 지금 전 세계의 경제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금융위기나 IMF 때 서민들은 주어진 조건을 당할 뿐이죠. 갑자기 금리가 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은행의 부채를 갚아라 그러고 은행이 대출을 중단하고 그리고 환율이 인상이 되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그 일을 겪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이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어제 한국이 밤에 자고 있는 동안에 금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낮추니까 미국 뉴욕의 이 주가 지수가 지금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낮추는데 왜 미국의 주가 지수가 폭락했냐? 미국이 금리를 낮춘다는 건 지금 경제가 위험하다는 신호고, 특히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위험 자산인 주식에서는 가격이 빠지고 안전 자산인 국채에는 지금 자산이 몰리면서 결국 국채의 가격은 올라가니까 미국 채권 금리도 수익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이 금리를 낮췄다라는 건 매우 심각하고요. 이거는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의 다우존스 주가가 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우한폐렴 때문에 124년 만에 두 번째로 크게 떨어졌고 유럽의 주가도 떨어지고 전 세계에서 7천조가 주식시장에서 사라졌다. 그 직후의 반응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얼마 전에 닥터둠 루비니 교수죠. 뉴욕대 교수인데 지난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가 미국에 온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엉터리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주류에 매몰리되면서 세계 경제가 호황이라고 했었습니다. 루비니 교수는 우한폐렴 때문에 전 세계에 경제 재앙이 오고 증시가 30-40%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트럼프의 미국 재선의 실패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지금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한폐렴이 중국과 세계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세계 경제에 작동을 하고 있다. WHO가 뭐라 하든 이것은 팬데믹, 세계적으로 확산된 대천연병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엄청날 것이고 지금 유럽 대륙은 아직도 대륙을 봉쇄하고 있지 않는데 아마 머지않아 지금 대륙을 봉쇄하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중국의 경제가 무너지게 되며 전 세계에 그 이딴 충격을 줄 거다. 일본하고 한국이 이권의 충격을 받을 거라고 세계 지금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고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할 것 같아도 그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상당히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든 한국에는 당장 피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한폐렴 뒤에 한 달 벌이가 20만 원이다. 하늘만 쳐다본다고 58살 군산에서 아이 돌보미로 일하는 사람이 지금 자신의 삶이 깜깜하다. 그래도 월 한 200만 원은 벌었는데 지난달 20만 원이 안 됐다. 2월달 소득이요. 군산에서는 1월 31일 8번째 확진자가 나오며 어느 지역보다 2월달 경제가 얼어붙었다. 사실상 은퇴한 남편 대신 가장 역할을 하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우한폐렴 이후에는 좋은 일자리가 아예 사라져버렸고 하루 종일 일하는 일자리는 없어졌고 일이 있어도 하루에 2-3시간 단기 근무를 하는 일이다. 그래서 맞벌이 가정의 아이 둘이를 2시간 동안 열을 돌보는 게 전부였는데 기본 것 없이 시급이
8,600원. 그러니까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는 식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자, 2월 26일에야 3시간 동안 새 아이를 돌보는 일거리가 들어왔지만은, 자, 확진자가 발생했다 해서 아이 엄마가 집에 찾아갔더니만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서비스를 취소했다는 거예요. 용돈벌이로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도 괜찮겠지만은, 은퇴한 남편이 벌이도 없고 아파트 관리비 15만원, 식료품비 30만원, 보험료 15만원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만 100만원이다. 근데 워낙 상황이 나쁠 걸로 예상되어 그동안 드러났던 보험담보대출 300만원 받았는데 한두 달 버티겠지만은 이제 대출할 데도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 우리나라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그 근처에서 얼쩡얼쩡하고 있는 분들이요, 지금 제가 볼 때 1,500만 명 가량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우한폐렴의 바람에서 지금 최빈곤층으로 내몰려 가고 있다는 겁니다. 60살 먹은 한 가사 노동자는 아예 타인이 집으로 들어오는 거를 지금 다 끓이니까, 그러니까 일용 파출부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 가사 서비스 앱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고 월 150만 원은 되던 소득이 지난달에는 15만 원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방문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전부 타격을 입고 있다. 학습지 교사, 재택요양보호사 이런 직종들이 지금 생계를 걱정해야 될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2월 초부터 중단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달 하면 27만 원 받는데 2월에는 부분적으로 이래 나와가지고 10몇만 원밖에 안 됐는데, 자, 이 일자리도 지금 없어지고 있는 것 같다. 대구 지역의 한 보험 설계사는 계약하기로 한 고객이 전화해서 오지 말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상당한 일들이 지금 올스톱 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타다의 이재용이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은 지 돈으로 뭐 할 생각은 아니고 남 돈으로 택시 사업도 하고, 그리고 또 남 돈으로 이렇게 퍼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계에 서 있는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1,000만 명에게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집세를 낼 수 있는, 아이들을 챙길 수 있는, 집에서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하다며 재난 기본소득 50만 원을 지급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 문패거리 옆에 이런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처럼 또 남자 쪽으로 옮기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들이 집중타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인데 이 저소득층의 우한폐렴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면 공포가 확산되면서 행사가 취소돼 버렸어요. 그래서 프리랜서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불황을 이렇게 겪고 있다 하고, 공사가 아예 줄어들면서 새벽 인력 시장에 구직난이 생기고 있다. 일자리가 생겨도 값싼 중국인들이 다 차지한다는 거예요. 남구로역에 가면 서울 최대의 그 인력 시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지금 전염병이 무서워서 마스크도 빨아쓰면서 새벽까지 일하러 나오는데, 방역복 입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소독약 뿌린다는 겁니다. 한 1,000명이 새벽에 나오는데 우한폐렴이 이제 돌고 난 이후에 나오는 사람도 6, 700명으로 3분의 1이 줄었다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아파트나 건축공사도 지금 지연되고 있고,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건축공사장에서 줄어들고 있고, 3월부터 이제 봄이 오면 본격적으로 물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별로 없다는 겁니다.
대형 건자재 공급업체 관계자는 협력사의 한 30%가 일을 접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하러 나왔던 김모 씨는 중국 근로자 일당은 7만 원이라서 한국인은 13만 원이라 일 있어도 다 중국 사람들한테 돌아간다. 자, 우한 폐렴의 와중에도 중국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뺏기고 있어요. 자,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하는 사람은 지난달 수입이 100만 원이 겨우 넘었다는 거예요. 패션쇼, 웨딩 업계 등에서 나름 이름이 있는 전문가인데 행사가 다 취소되고 있는 마당에 이 메이크업이 지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혼과 패션이 몰려있는 2월부터 5월까지가 성수기라 한 달에 한 20건씩 일을 했는데 지난달에 4건밖에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 만지는 이런 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도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프리랜서 카메라 감독 같은 경우에도 방송국이나 외주 제작사 일을 도와주고 하루 한 30만 원 받는데 지난달에 8일 딱 일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오기를 꺼려하면서 재미 보는 것은 온라인 쇼핑이나 배달밖에 없다는데 그들도 갖다 주면서 생명수당을 받고 있다. 왜? 자가 격리되는 사람이 시킬 수 있잖아요. 지금 집배원들 보고 이 우체국에서 시켰다잖아요. 이 격리되는 사람에 대한 통보 같은 문건들을 전달하라고. 그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이제는 비대면으로 전달해라는데 지금까지 그런 문서를 등기로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아예 그냥 종업원 월급 줄 돈이 바닥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한 폐렴 사태로 손님이 다 발을 끊어가지고 육류 가공업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반토막이 났고, 자, 그래서 이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회사들 상당수가 지금 코너에 몰려있고, 특히 이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업원을 안 자르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지금 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사업장이 문을 닫으면 근로자들에게 유급 휴가를 줘야 되는데 이를 부담할 수 있는 회사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 중에 한 70%가 우한 폐렴으로 타격을 받고 있고, 그래서 정부는 기업들 보고 유급휴가 주라고 하는데, 그런데 유급휴가를 정부가 지원해 줄 것처럼 말을 하지만은 경영이 어렵다고 무조건 지원금을 받는 게 아니라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한 폐렴 관련 휴업이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근로자들로서는 그냥 회사에서 쫓겨나는 것보다는 구직급여를 받는 게 유급휴가를 받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근로자들로 봐서는 유급휴가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권고사직 당해가지고 구직급여를 받는 것이 액수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자, 휴업기간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줘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 중소기업이나 식당이나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쉽지가 않지요. 정부가 특별고용지원금이라 해서 유급휴가비의 절반을 지원해준다 이런 말도 하는데 유급휴가비의 최대 9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지만은 직원을 해고하거나 무급휴가를 주는 대신에 고용을 유지하면서 정부가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받고 고용을 유지한다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락 문화공연도 직격탄을 맞았고요. 제일 잘 되는 건 IPTV의 영화나 OTT 서비스 넷플릭스나 왓챠 같은 것만 지금 잘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서민의 삶이 무너지는 부분이 앞으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는 문 정권이 이 부분을 알게 되면 지금 대처를 이렇게 하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중도 성향의 포심이 지금 이 우한 폐렴 충격을 굉장히 세게 받고 있다. 그래서 한 61%가 오늘 중앙일보에 보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도의 51%가 정부가 대응을 잘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중도의 한 19%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대요. 중도층의 74%가
우한 폐렴으로 가정 경제가 위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정부 대응에 대한 부정평가가 20대가 가장 높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한 폐렴 확산이 총선 지지 후보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영향을 중도층에 미칠 것이라는 사람이 61.4예요.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사람이 34.4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도층이나 보수층이나 우한 폐렴이 총선의 지지 후보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게 한 3, 4%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중도가 지금 보수의 표심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정경제에 우한 폐렴이 영향을 미치는가도 중도가 74.2, 보수가 81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 우한 폐렴에 대한 평가에서 중도가 긍정이 44.6, 부정이 50.9입니다. 보수는 긍정이 16.3, 부정이 82.9. 진보라는 사람들은 문이 잘한다를 81.8, 못한다가 17.9예요. 그러니까 보수하고 진보가 거의 반대편으로 똑같아요. 서로 그냥 완전 대칭인데 이 와중에도 문이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좌파층에는 이렇게 많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야말로 이렇게 완전히 눈이 삐었다.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야기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 문이 패배를 해도 크게 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걸 또 알 수 있어요. 왜? 좌파층에서는 이 와중에도 무조건 문을 지지한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자, 전체 응답자의 지지 정당이 어디냐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이 39, 미래통합당이 26.1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총선 때 지역구 투표 정당이 어디를 찍을 거냐 이러니까 민주당이 31, 미래통합당이 21이에요. 이 미래통합당이 반성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비례대표 표심은 어디냐고 하니까 민주당이 23, 한국당이,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의 20.1로 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 45.5가 민주당에 표를 줘야 된다. 41.8이 통합당에 표를 줘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웃기는 여론조사 같지만은 여기에 이제 하나 숨어 있는 부분을 봐야 돼요. 이게 비슷하게 나온다는 것은 여건이 끝이 났다는 겁니다. 자, 끝이 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나 또 총선 때 표를 찍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비례대표에 대한 표심이나 문의 또 국정 운영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 부분도 결사적으로 버티고 있고 또 문이 우한 폐렴에 잘 대처한다는 사람들도 또 결사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국민의 한 3분의 1 정도는 문을 지지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도가 이 투표 날 문을 버릴 거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거의 기정사실화로 보이는데 중도가 문을 버리더라도 미래통합당이 지금 표를 끌어들일 수 있는 협인력 자체가 부족하고 여론조사에서 찍어준다고 말하기가 아직도 부끄럽다. 공천을 통해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이겨봤자 조금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지금 문을 완전히 보내지 못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이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경제가 문을 심판하게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세계 경제가 무너져 가고 있고 이게 심상찮다는 겁니다.